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101회차 해외 축구 총 4경기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레체는 최근 컵 대회에서 하위 리그 팀인 몬토바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었으나 경기 내용에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도르고와 모렌테가 속공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 두 선수는 아직 호흡이 완벽하게 맞지 않아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라피아 역시 아탈란타의 강한 압박에 의해 최전방의 크르스토비치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에서는 바스치로토와 가스나르가 새롭게 조합을 이뤘지만 아탈란타의 공격을 90분 동안 견고하게 막아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탈란타는 최근 레알과의 슈퍼컵 경기에서 2대0으로 패배했지만 이번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강한 압박과 빠른 공수 전환을 통해 공격을 펼칠 계획입니다. 비록 최전방의 스카마카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지만 루크먼과 케텔라르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공격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파샬리치는 창의적인 패스 능력을 통해 공격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수비에서는 스칼비니가 부상으로 빠졌지만 짐시티, 히엔, 콜라시나츠로 구성된 백스리는 레체의 역습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속도와 제공권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드필드에서도 에데르손과 드룬이 부지런한 수비 가담을 통해 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는 아탈란타가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며 레체가 밀집 수비를 통해 쉽게 대량 실점을 허용하지 않겠지만 아탈란타는 조직적인 공격 전개를 통해 결국 득점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아탈란타가 저득점으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벤투스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볼로냐에서 좋은 성과를 올린 모타 감독을 새롭게 영입했습니다. 모타 감독은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유기적인 스위치 플레이를 활용해 점유율을 중시하는 전술을 선호합니다. 루이지를 중원에 배치해 에너지 레벨을 높였지만 최전방의 블라호비치에게 결정적인 침투 패스를 공급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웨어와 일디즈도 개인 돌파보다는 팀 플레이에 중점을 두는 선수들로 이들의 스타일이 유벤투스의 공격 전개에 일부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카텔리와 튀람의 활발한 움직임 그리고 브레메르를 우측 풀백으로 기용해 가티와 다닐루가 코모의 공격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코모는 최근 삼프도리아와의 컵 대회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후 승부차기에서 패배했습니다. 파브레가스 감독은 주로 3-4-3 포메이션을 통해 점유율을 중시하는 전술을 펼치지만 이번 유벤투스와의 원정 경기에서는 속공 위주의 전술로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쿠트로네와 벨로티는 아직 호흡이 맞지 않아 스트레페짜와 다쿠냐의 개인 기량에 의존한 역습이 주요한 공격 옵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에서는 모레노와 바란의 조합이 아직 안정되지 않아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유벤투스와 코모의 경기는 유벤투스가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유벤투스의 공격 전개가 완전히 안정적이지 않아 코모를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코모 역시 공격 전개에서 매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반적으로 다소 지루한 경기 흐름이 예상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야구 분석 및 종합 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세요. 레스터 시티는 지난 시즌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1년 만에 프리미어리그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승격의 주역이었던 마레스카 감독이 첼시로 이적하며 시즌 시작 전부터 감독 교체라는 난관에 직면했습니다. 현재 레스터시티는 프리미어리그의 재정적 공정성 규칙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이에 따른 승점 삭감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에 레스터시티는 노팅엄 포레스트를 프리미어리그에 잔류시키는 데 성공했던 쿠퍼 감독을 영입했습니다. 쿠퍼 감독의 이번 시즌 목표는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필수적인 승점을 확보하고 강팀을 상대로는 승점 1점을 목표로 하는 현실적인 전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적 시장에서 신체적 강인함을 갖춘 미드필더와 수비수들을 영입하며 팀의 수비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역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스포르팅 리스본에서 윙어 파타우를 임대 영입했습니다. 한편 토트넘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5위를 기록하며 유럽 대항전 진출권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은 지난 시즌 본머스에서 19골을 기록하며 득점 순위 공동 4위를 차지한 솔랑케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솔랑케의 합류로 인해 손흥민은 지난 시즌보다 더 편안하게 자신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왼쪽 측면에서 활약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측면을 책임질 쿨루셉스키 역시 프리시즌 동안 훌륭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넨과의 친선 경기에서 득점하는 등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형 미드필더 비수마가 이산화질소를 흡입하는 사진을 SNS에 올리며 논란을 일으켜 개막전 출전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토트넘에게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레스터시티와 토트넘의 최근 맞대결에서 레스터시티는 23년 당시 홈에서 4대1로 승리하며 중요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를 기록한 레스터시티는 이번 시즌 개막전에서 비수마의 부재로 인해 수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솔랑케의 영입은 손흥민에게 긍정적인 시너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손흥민은 레스터시티를 상대로 16경기에서 9승 2무 5패를 기록하며 10골 5도움을 기록한 바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그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비아레알은 이번 경기에 4-4-2 포메이션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파레호, 모레노, 소를로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격 루트를 통해 득점 기회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특히 백업 자원인 모스케라의 활약이 경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아레알은 홈 경기에서 공격적인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는 팀으로 이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도 강도 높은 전방 압박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최종 수비 라인을 높은 위치로 전진시켜 상대를 압박하는 전략은 수비 뒷공간을 노출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의 빠른 공격수들이 이러한 수비 뒷공간을 침투하여 카운터 어택을 감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공격 자원인 모라타, 리켈메, 리누가 이러한 비아레알의 수비 뒷공간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며 다양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아틀레티코는 3-1-4-2 포메이션으로 경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모라타와 리켈메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구축하여 득점을 노릴 것입니다. 또한 백업 공격수인 데파이의 활약 여부도 경기 결과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아레알이 공격적인 전술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려고 할지라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특유의 견고한 수비와 빠른 역습으로 비아레알의 공격을 제어하고 뒷공간을 노리는 전략으로 득점을 시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비아레알의 전술적 약점을 효과적으로 파고들 가능성이 높으며 경기는 치열한 공방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